네, 안녕하세요. 시언어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를 하는 함수와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수학에서 y는 fx 또는 z는 fxy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매개 변수라고 하는 파라미터 x 또는 x와 y 여러 가지 한 개 이상의 파라미터들이 함수의 기능에 따라서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리턴한다 그랬죠. 내뱉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어떠한 인자를 넣고 작동을 한 다음에 결과값을 내뱉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특히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요소가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뭐였죠? 첫 번째는 파라미터.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임자 또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함수가 작동하는데 재료가 되는 아이들이었죠. 함수 안에서 이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연산이 바로 오퍼레이션인 거죠.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함수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재활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 곱하기면 곱하기, 나누기면 나누기, 어떠한 함수가 그 개발자에 의해서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텐데, 그 담당하는 기능을 연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퍼레이션입니다. 그 오퍼레이션의 재료가 되는 게 파라미터들이고요. 그리고 그 오퍼레이션의 결과값이 바로 그 리턴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 오퍼레이션, 리턴은 함수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와 더불어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함수를 다시 불러서 쓰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함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변수가 데이터 타입과 변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의를 했을 때 스페시파이어와 아이덴티파이어가 꼭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함수를 구성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파라미터, 오퍼레이션, 리턴, 그리고 얘가 아이덴티파이어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항상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파라미터와 리턴 값의 유무에 따라서 함수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었죠. 파라미터가 있냐 없냐, 리턴 값이 있냐 없냐. 그래서 총 네 가지 경우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둘 다 파라미터도 없고 리턴 값도 없는 경우는 가장 흔한 예인 메인 함수를 예로 들었고요. 그리고 파라미터가 있고 리턴도 있는, 그리고 파라미터는 없지만 리턴 값이 필요한, 파라미터가 들어오지만 리턴 값은 없어도 되는 이런 함수들의 예를 설명해 드렸고, 함수를 만들 때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름을 기준으로 뒤에는 괄호 안에 필요한 파라미터들, 데이터 타입과 변수 이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함수의 이름 앞쪽으로는 리턴 값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없을 때는 void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파라미터가 필요 없다, 리턴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턴이 필요한 경우에 항상 이 리턴이라고 하는 기호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데이터 타입에 맞는 값을 리턴 다음에 적어주시면 이제 함수 수행이 종료되면서 이 리턴 다음에 있는 변수값 혹은 상수값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네, 이제 조금씩 진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개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한강 한강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꼭 개념을 숙지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함수를 저희가 여기서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 거죠. 이 정의는 그 저스티스 정의가 아니라 define 했다는 거죠. 이 함수는 a라고 하는 함수는 파라미터와 리턴 값을 각각 뭘로 가지고 그
안에서는 어떠한 연산을 차례차례로 수행한다. 이거를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이 함수를 사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의 목적은 재활용이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와 print라고 하는 함수 두 가지만 남겨놓겠습니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int x와 int y, int 타입의 두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요, 이 두 값을, 파라미터 값을 더한 결과 값을 int 변수에 담아서 리턴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는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간단한 덧셈을 우리는 뭐 예전처럼 했다면 썸을 선언한 다음에 이 썸에다가 2 더하기 3 이렇게 작성을 해서 printf %t %t sum 이렇게 출력을 했겠죠. 5라고 하는 결과값을 콘솔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는 이렇게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함수를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덧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덧셈 기능을 하는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활용해서 결과값을 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다 보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점이 또 눈에 들어오네요. 네,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이 함수를 부르는데 파라미터 두 개가 필요하니까 이 파라미터 자체에 2와 3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2와 3이 여기 함수에 들어와서 더해지고 sum이라고 하는 선언된 변수에 들어가서 5라는 값이 sum에 들어가 있고요. 이 sum이 리턴이 되는 거겠죠.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이거였는데 지금 봤더니 sum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이름으로도 쓰이고 지금 여기서 제가 결과값으로 받으려고 하는 int su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쓰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identifier라고 했죠. identifier라고 하는 거는 다른 아이들과 구분되는 나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함수 이름도 sum이고 int라고 하는 변수 이름도 sum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얘가 지금 sum이라고 하는 게 함수 sum을 얘기하는지 변수 sum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헷갈리겠죠. 이런 헷갈리는 것 자체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냐? 이 sum이랑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sum 대신에 add라고 하는 함수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함수 호출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함수 호출. 호출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자료를 보시면 call function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영어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함수를 부르는데요. 함수를 add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다음에는 항상 괄호 안에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dd라고 하는 함수는 다시 봤더니 int 타입의 변수 두 개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같이 넣어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려고 한다. 여기서 호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괄호 안에 내가 이 add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파라미터로 넣어서 부르려고 하는지를 꼭 명시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정의된 타입과 다른
형식으로 호출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요. 예를 들어서 add라고 하는 함수는 int 변수 두 개가 반드시 호출할 때 넣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변수를 2라고 하는 int 변수 하나만 넣고 호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빨간 줄이 뜨면서 오류에 함수 호출의 인수가 너무 적습니다. 인수가 파라미터라는 뜻이거든요. 파라미터가 너무 적습니다. add라고 하는 함수는 위에서 정의되기로 파라미터로 int 타입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세 개를 넣어서 출력한다고 하면 얘는 오류는 뜨진 않지만 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오류가 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타입 그대로 파라미터를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함수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나열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안 필요하면 안 필요한 대로. 네,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sum 얘를 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으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거든요. add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sum printf 여기까지 찍고 이제 이 줄을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네. 그러면 add라고 하는 함수가 뭔지 한번 찾아봐야 돼. 컴퓨터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는 변수 또는 함수를 찾을 때 항상 아래에서 위를 쳐다본다. 그러면 add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add 함수가 위에 있나 봐볼까? 했더니 정의되어 있는 형식이 여기에 위에 있는 거죠. add라고 하는 함수는 int 타입 파라미터를 두 개를 받고 이러이러한 동작을 한 다음에 int 타입의 sum 변수를 리턴하는 함수구나. 컴퓨터 입장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add가 어떤 함수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int x 앞으로 이 add라고 하는 함수에서 x 값은 뭘로 대체되는 거죠? 2로 대체되는 거죠. 왜? 우리가 앞에서 add라고 하는 함수를 부를 때 변수로 각각 2와 3이라고 하는 상수 두 개를 파라미터로 넣어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int x 대신에 2가 이 자리에 들어오고 int y 자리에 3이라는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x, y 값이 거기에다가 또 다른 값을 대입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계속 x와 y 값은 각각 2와 3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add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왔어요. 파라미터 2와 3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첫 줄 차근차근히 한 줄 한 줄 수행을 해 나가겠죠. sum이라고 하는 이름의 int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얘는 지역 변수죠. 지금 이 add 함수라고 하는 괄호 안에서 선언된 i이기 때문에 얘는 지역 변수예요. 그런데 초기화가 안 됐네요. 그러면 지금 sum의 값은 쓰레기 값이다 라는 점 알 수 있겠죠. 쓰레기 값이다. 그런데 이 다음 줄로 내려왔더니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대입을 하네요. 대입을 하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을 한댔죠. 오른쪽을 봤더니 x값과 y값을 더해서 해당하는 연산의 결과값을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요. x를 봤더니 첫 번째 파라미터의 값이에요. 우리가 아까 호출할 때 2와 3을 들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연히 x는 2이고 y는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변수 x 더하기 y이지만 우리는 2와 3을 던져준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얘가 지금 2와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값인 5를 int 변수 sum에 넣었고요. 이제서야 sum이 값이 5라고 하는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함수는 int 타입의 변수를 값을 리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턴하고 최종 결과값인 sum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 해주고 이 함수는 수행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한 줄이 수행이 완료되는 거죠. 이 한 줄, 함수 호출하는 한 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수를 찾고 그 함수 안에 있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다 수행한 다음에 리턴 값을 가지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printf sum이라고 하는 거 출력하고 싶은데 이 출력하는 sum은 지역 변수니까 여기에서 얘는 add라고 하는 함수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i니까 메인에는 없는 거죠. 좀 헷갈리시면 add sum2라고 합시다. 네, sum2라고 하는 변수는 지역 변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변수니까 이 add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예요. 밖으로 나오면 얘는 없는 애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5라고 하는 결과값을 sum2에다 넣었는데 여기서 그 5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함수의 호출값, 그 리턴 값은요, 대입을 어떠한 변수에 담아서 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지웠던 이 sum에 대입하는 이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add는 리턴됨과 동시에 얘는 리턴 값과 똑같은 거예요. 얘는 리턴 값이랑 같은 거예요. 리턴 값. 왜 우리가 y는 fx라고 했을 때 fx 함수를 수행한 결과값이 y랑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x에다가 1을 넣으면 fx 값은 2랑 똑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하나의 fx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계산한 결과값이 곧 리턴 값이니까 얘는 이 함수 연산을 다 마치고 다시 1로 돌아왔을 때는 해당하는 리턴 값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돌아오면 add 2,3은 5라고 하는 리턴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5라고 하는 리턴 값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바로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위에서 했던 것과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4와 5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두 번째 줄에서는 sum이 9로 출력이 되겠죠. sum 1은 얼마가 나오고 sum 2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봅시다. 빌드를 해볼게요. 네, 좀 느리네요. 네, 봤더니 sum 1은 5 값이 나왔죠. 당연히 2와 3을 직접적으로 더해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으니까 5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sum 2는 9가 나왔어요. 9가 나온 이유는 add라고 하는 함수에 4와 5 파라미터를 넘겨서 4와 5를 더한 결과값을 sum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서 리턴하게 했으니까 리턴은 다시 리턴했을 때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 add 4,5는 9랑 똑같아지는 거죠. 리턴 값 9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9를 바로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sum2는 sum을 다시 출력해 봤을 때 9가 출력되게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대입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입하는 거니까 이 함수가 왼쪽에 있으면 L밸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 함수를 이제 사용할 때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하는데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함수의 이름을 적고
괄호 안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나열해서 적으면 된다. 그러면 함수가 실행될 때 이 세 줄을 수행하고 이제 이 줄이 실행이 될 때 컴퓨터는 함수 이름을 찾는데 함수 이름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찾기 때문에 항상 내가 여기서 호출하려고 하는 함수의 정의는 이 사용하는 이 줄보다 당연히 위쪽에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add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거를 찾았죠. 이 파라미터와 호출할 때 입력하였던 파라미터가 형식이 똑같으면 형식과 개수가 똑같으면 오류 없이 호출이 되는데,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이 변수명이 곧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변수처럼 함수 안에 선언이 되어 있어서 2와 3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넣어서 호출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x라고 하는 변수는 2, y라고 하는 변수는 3을 각각 가리키게 되면서 이 함수 안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리턴을 할 때는 항상 리턴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뒤에 상수 또는 변수를 넣어서 리턴을 시키면 된다. 리턴을 하면 다시 우리가 호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이 함수는 리턴 값을 가지게 돼서 그 리턴 값을 다시 변수에 대입도 가능하다. 대입할 수도 있다. 이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파라미터도 있고 리턴 값도 있는 첫 번째 예를 봤는데요. 두 번째, 여기 print라고 하는 함수는 int 변수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냥 printf로 출력만 하고 끝나는 함수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똑같이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함수 이름을 쓰고 print라고 했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그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타입과 개수에 맞게 하나를 넣어준다. 그럼 10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int x를 파라미터 하나로 넣었으니까요. 그러면 printf 10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printf라고 하는 함수가 전혀 한 줄도 메인 함수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얘를 실행하려고 print 함수네 갔더니 위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네요.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의된 대로 봤더니 파라미터로 받은 int x라고 하는 애를 그냥 %d로 찍는 함수예요. 그러면 메인 함수 자체에는 printf가 없지만 print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 위에서 printf가 출력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빌드를 해보면 네, 앞에서 우리가 출력했던 sum1과 sum2 그 다음 줄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찍히는 거죠. 이 10은 어디서 찍힌 거다? print 10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정의되어 있던 print 함수를 찾아갔죠. print 함수를 찾아가 봤더니 얘는 받아온 파라미터를 printf로 출력하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이 한 줄을 수행하고 얘는 리턴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고 함수가 다시 종료돼서 이 줄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값만 출력하고 수행이 종료가 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해당하는 함수 줄줄줄 다 수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 줄에서 그냥 바로 이 불렀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도 얘는 뭐 대입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 함수는 수행이 종료되고 끝나는 거죠. 다음 줄을 만약에 밑에 다른 코드가 있었다면 다음 줄을 수행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고, 없으니까 얘는 메인 함수 자체가 지금 수행이 종료된 상황인 거죠. 메인 함수 자체의 마지막 줄 코드를 수행하고 종료된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예제로 말씀을 드렸던 얘는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의 예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마
제 설명이 미흡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파라미터가 없는 함수의 예를 들면서 조금 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도록 여러 가지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들도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